안녕하세요, 신재활입니다. 저번 영상들에서는 저의 무릎 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토대로 제 현재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좀 사고방식과 맥락을 좀 정돈해보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병원에 갔을 때 무릎이 이제 괜찮아지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낫느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재활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수술이 잘못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방치가 돼서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 치료가 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근육을 관리해서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의 이 전공 지식, 스포츠 의학적인 지식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운동들을 하면 이렇게 나아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무릎이 조금 방치되어 있고 상처를 입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조금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뭔가 주사를 맞아서 낫게 하겠다, 혹은 병원 치료를 받아서 낫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운동 방법을 해서 하루아침에 낫게 하겠다, 이런 맥락 자체가 이제 하루아침에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되게 상처를 많이 입은 어떤 한 사람을 천천히 달래가면서 이제 다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맥락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완을 그렇다면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장되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착이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쓰게 되는데, 유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들러붙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완이라는 스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같은 이 재활운동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직접적으로 이완을 전문가에게 케어를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스스로가 어떤 포인트들을 딱딱 잡아서 꾸준히 나의 근육을 이완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한테 이완을 받는 것은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내 무릎을 케어를 받고 이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알게 되면서 더 깊숙이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셀프 케어를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전문가도 캐치를 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불편감을 스스로 조금 알아낼 수도 있고 더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는 극명하게 조금 차이가 있고, 한 가지를 좀 더 붙이자면 제가 셀프로 케어를 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뇌에서 내가 무엇을 해 나간다고 조금 인지를 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스트레칭을 해 나가고 이 근육들을 풀고 이러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누구한테 이제 받는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케어를 받는데, 정말 안 좋아지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랬을 때 좀 주기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에게 케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가 제 불편함은 제일 잘 알고 언제 불편함이 해결되는지 알기 때문에 제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릎 관리의 첫 번째 스텝인 이완을 하나씩 해 나가기 위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뭔가 막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간다면 내 무릎에 좀 효과적인 이제 관리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폼롤러를 한다, 마사지볼을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내 무릎이 통증이 생기고 다치고 수술을 받고 하면서 생긴 무릎의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돌봐줘 나간다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 해보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 하고 이거 별로 효과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을 천천히 달래가면서 다시 이 친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이완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실 부분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멀리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 관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불을 꺼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곳에 보면 고관절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발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난 불부터 끄고 하나씩 정돈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풀어줄 것을 추천드리고요. 무릎의 근육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증가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완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의 긴장도가 특정 부분에 높아지고 또 어디에는 높아져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강화 운동, 이제 안정화 운동을 시켜주게 되면 현재 긴장된 무릎의 상태를 더 안정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완 과정을 가장 먼저 진행할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진행할 이완법은 대퇴사두근에 대한 이완 운동입니다.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 앞쪽 특정 포인트에 긴장도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천천히 이완시켜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스캔, 정확하게 이 불편한 부분들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부분들을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가장 아픈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1번으로 가고 그리고 2번으로는 그 찾아낸 부분들을 천천히 풀어주는 이완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 이제 허벅지 앞쪽에 이 슬개골 위쪽으로 해서 여기를 폼롤러 위에 올려주고 그냥 바로 엎드려 줄 건데요. 이제 조금 더 집중적인 이완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만 올려줄 거예요. 한쪽만. 자, 그러면 자, 이쪽 다리를 여기에 한번 올리고 엎드려 보세요. 자, 여기 한쪽만 다리를 이제 올려준 상태에서 한쪽을 천천히 조금 가까운 쪽을 먼저 해서 천천히 풀어주세요. 지금 아픈 포인트를 찾았나요? 네. 어딘가요? 멈춰볼까요? 아픈 데서. 멈췄어요? 네. 자, 거기서 천천히 20초 정도 풀어주세요. 근육을. 이 긴장도가 높은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긴장도가 높아진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3포인트 정도 찾아서 첫 번째 포인트, 가장 아픈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이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 점진적으로 한 포인트씩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바깥쪽 이 IT 밴드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무릎 통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기 옆쪽 라인을 쭉 타고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마사지를 받거나 하면 되게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인데 이쪽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무릎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또한 조금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옆을 보고 한번 누워볼까요? 저쪽 보고 자, 여기서 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하고 괜찮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풀어줄게요. 아픈 곳을 찾았나요? 첫 번째 아픈 곳 찾아볼까요? 네, 거기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천천히. 자, 이쪽.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이 IT 밴드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 구조물을 좀 풀어주는 거고, 앞을 풀었고, 옆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앞의 근육과 이 옆 근육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유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대각선으로 이제 그 사이를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그냥 근육을 풀 때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쁜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대퇴 사두근과 이제 IT 밴드 두 개가 만나는 부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제 들러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는 이 경계선을 풀어주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줍니다. 다음은 햄스트링. 저희 무릎을 싸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죠.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폼롤러로는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뒤쪽 후면부 종아리나 햄스트링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되게 좀 적합한 도구들을 조금 발견을 했고 그 방법들로 이제 저희도 좀 고객들에게 적용도 하고 저희도 좀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 건데 이 도구를 이용해서 앉아서 햄스트링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는데 가까운 부분들부터 쭉 눌러서 자,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한번 해볼게요. 쭉 여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햄스트링을 천천히 한번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햄스트링을 풀 때도 그냥 어떤 한 곳만 푸는 게 아니라 다 이 안박 그리고 가까운 곳 가운데 이제 가까운 곳들부터 좀 시작해서 이제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안 좋은지 스스로 한번 조금 느껴보면서 하나씩 좀 풀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햄스트링 근육들을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후면에 있는 종아리 근육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한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자, 종아리 이 가까운 부분, 무릎 가까운 부분, 오금 가까이에다가 안쪽에다가 딱 두면 이제 슬와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딱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그렇죠. 발목을 당겼다가 위로, 반대로 위로 돌아오고 종아리 근육들과 더불어서 이 안쪽에 있는 그 무릎의 열쇠 역할을 하는 슬와근이라는 것도 조금 집중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괜찮다고 하면 점점 멀리 자, 이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자극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손으로 하는 셀프 방법인데 양손으로 여기 오금 쪽이면서도 살짝 안쪽 이제 뭐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오금 쪽에서 이 안쪽을 딱 잡아서 천천히 한번 딱 눌러볼게요. 어떤 포인트가 아픈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무릎 뒤 후면에 있는 그 슬와근이라고 하는 되게 근육이 있어요. 보통은 이 근육들을 신경을 잘 못 쓰시는데 실제로 이 근육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꽤 많고 이 근육을 잘 다뤄주는 것 자체가 무릎 재활에 있어서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조금 딱 포인트 잡아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꾹 눌러주고 있고 천천히 풀고 쭉 눌러주고 천천히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완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포인트들 하나씩 조금 정돈을 해서 무릎 주변부의 긴장도를 낮춰 나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나는 이게 자극이 좋은데 이게 내 무릎을 잘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도구들이 있다면 그런 도구들을 쓰셔도 됩니다. 폼롤러를 써야 된다. 여기에 무릎의 앞에 어떤 각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이것들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무릎에서 느껴지는 긴장도들을 찾아서 그 긴장도를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여기가 맞나요? 여기는 아닌가요?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나는 여기가 긴장도가 높아져서 조금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이완시켜 나가면서 무릎 주변부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완 운동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를 낮췄으면 조금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셀프 이완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딱 세 가지만 포인트만 딱 잡고 갈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허벅지 앞쪽, 그리고 두 번째는 허벅지 뒤쪽,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종아리. 일단은 이 포인트들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도 무릎에 불편감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 왼손으로 한쪽 손으로 발을 딱 잡아주시고 여기 아랫배와 왼쪽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딱 닫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요. 뭐 일어나서도 할 수 있지만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조금 더 쉬운 자세에서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허벅지 앞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인데, 그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다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자, 발목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밑에 발은 일자. 오케이.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여기 고관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숙여주세요. 상체를. 햄스트링과 종아리 쪽이 늘어나는 느낌. 천천히 풀어주고, 자, 둘.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을 좀 푸는 작업, 긴장도를 낮추는 작업, 그리고 그 다음에 근육을 조금 늘리는 작업, 이 두 가지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하시면 좋고요. 일단 제가 많은 양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특정 포인트들만 신경을 써서 무릎의 성격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이 무릎을 보살펴주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주고 꾸준히 관리해주면서 무릎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끌어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완 운동을 천천히 잘 하나씩 만들어 가 보시고, 그 다음부터 활성화, 조금 더 소외됐던 근육, 힘을 잘 쓰지 못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근육들을 하나씩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강화 운동, 저희가 소위 아는 근력 운동 이전에 이제 진행이 되면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단계가 되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